네, 안녕하세요. 저는 투데이 코리아 기자 김시원입니다. 최근에 정책사회팀에서 탐사보도팀으로 팀을 이동하게 됐는데요. 팀 이동과 함께 저희가 제보 창구가 하나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사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이 제보 창구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투데이 코리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아래쪽으로 내리시면은 단박 제보라는 란이 새로 생겼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제보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아무리 많은 제보가 오더라도 일일이 다 하나씩 확인하니까 좀 제보해 주실 내용이 있으면은 이 창구 통해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같이 함께 살펴볼 이슈는요. 저희가 JMS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다룰 예정이지만 한 번 쉬어가는 차원에서 아까 전에 설명해드린 이 제보 창구 통해서 제보받아서 기사화까지 이어진 기사 두 가지를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기사인데요. 예비군 갔다가 심신장애 등급 7등급 동물 울음소리로 착각이라는 기사인데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좋겠네요. 단박 보도를 통해서 단박 제보를 통해서 들어왔던 제보건이고요. 여기 보시면 기사 보도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제보를 통해서 작성하게 된 기사입니다. 네,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요. 한 남성이 예비군 훈련장에 갔다가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심신장애 7등급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첨부한 이 화면 보시면 국군소도병원으로부터 의무조사 대상자에게 발송된 안내 문자입니다. 의무조사위원회 최종 급수 안내, 신체 등급 5등급, 심신장애 등급 7등급, 장애 보상 등급 3급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국군소도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요양비 청구해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소감서에는 3가지 병명 정도로 나와 있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본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남성이 예비군 훈련장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심신장애 등급 7등급을 받았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쓰러진 남성 지금부터 A씨라고 칭하겠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그러니까 2022년도 7월 1일 교현 예비군 훈련장에서 수류탄 투척 훈련 이후에 대뇌동맥 기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교관을 비롯한 주변인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했는데 호응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셨고요. 당시 상황에 대해서 A씨가 교관을 비롯해 같은 팀으로 배정된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를 남겨두고 다음 교장으로 이동을 했다. 그래서 뇌출혈로 쓰러진 채 5분 이상 홍자 방치됐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방치되다가 자기랑 같이 훈련 받던 사람들은 다음 교장으로 넘어가고 수류탄 훈련을 받기 위해서 훈련 교장을 찾은 다음 팀에 의해서 발견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이송된 이후에 A씨가 이제 수류탄 훈련을 담당했던 교관한테 내가 살려달라고 했을 때 왜 나를 돕지 않았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당시 눈을 마주친 교관이 동물 울음소리인 줄 알고 누가 장난친다고 판단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다른 교관이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이 교관 지금 어딨냐 물어보니까 중국에 가 있다고 하더래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이건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기사에 담진 못했는데요. 그 교관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할 때는 자기는 눈을 마주친 적도 없고 동물 울음소리인 줄 알아서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지나쳤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A씨가 본인에게 사과를 해달라고 사과 전화를 연락을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는 하시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방적인 주장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A씨는 더 마음의 상처를 얻으신 것 같고요. 네,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사단 측은 A씨가 고통을 호소한 직후에 바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졌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사단 관계자는 본지와의 저와의 통화에서 군 내부에서 감찰 조사를 진행한 결과 신속하고 올바른 조치가 취해졌다는 결과가 나왔다. A씨의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A씨는 현재 해당 사건으로 민사소송 준비 중이다. 언론에 제보하는 것 역시 A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저한테 동물 울음소리라던가 이런 내용은 넣지 말아달라고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이런 요구를 받은 거는 거의 처음이었는데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기사의 내용에 대해서 뭐 넣어라 넣지 마라까지는 아니지만 넣어주세요 넣지 말아주세요 이야기하는 건 사실 굉장히 좀 낯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병원 진단 결과 병명을 혹시 제보받은 바 있냐 반문하면서 그냥 단순한 뇌출혈은 아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뭔지 사실 전 궁금합니다, 이 관계자께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사화하진 못했지만 취재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드리자면, 지금 이 A씨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시던 분인데 지금 당장은 앞으로 이제 이 사고가 일어나고 2년 동안은 국가에서 이제 지원금이 나온다고 해요. 생계유지 또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일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2년 정도 동안은 국가에서 지원이 나오는데 그 금액이 뭐 큰 금액은 아니고 아마 최저시급에 가까울 텐데, 근데 그렇다면 2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2년이 지난 후에는 내가 뇌출혈 심신장애 등급 7등급을 판정받을 정도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2년 뒤에도 일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 하시고, 무엇보다 분노하신 부분은 자신과 눈을 마주친 자기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동물 울음소리인지 알았다라고 이야기한 교관에겐 사과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공감도 많이 됐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사건이었죠. 네, 이 건도 말씀드린 것처럼 단박 제보를 통해서 기사화가 됐던 건인데요. 다음 살펴볼 기사 역시 단박 제보를 통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보도할 수 있었던 기사인데, 이대 서울병원에서 18개월 된 아기 손가락을 가위질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과실도 인정한 상황이고요.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해당 사진은 이대 서울병원 외과에서 성형외과로 탁과 의뢰서를 보낸 이미지를 첨부했는데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한 병원, 이대 서울병원이었는데요. 간호사가 반창고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이 18개월 된 아이의 손가락질을 같이 가위질을 했습니다. 물론 손가락 자체가 잘린 건 아니지만 이로 인해서 이제 아이에게 손가락에 상처가 생겼는데, 이 대처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냐는 지금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지 기사 살펴보면서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3일에 투데이 코리아 취재를 종합해보면 지금부터 이 아기를 A군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지난 9일에 소아 탈장 수술을 위해서 이 A군이 이대 서울병원을 찾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술을 마친 후에 다음 날에 링거 제거하는 과정에서 간호사의 실수로 반창고랑 함께 아이 손가락을 한 1cm 정도 창상을 입힌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이 보호자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셨냐면, 의료진이 아이에게 꽂힌 링거 주사를 제거하느라 우는 줄만 알았는데 간호사가 가위질이 왜 안 되지 하면서 더 세게 가위질하는 과정에서 아이의 손가락을 같이 잘랐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출혈이 생겼고,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것까지는 정말 어쩔 수 없고 마음 아픈 일이지만 좀 대처가 올바르게 됐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느 부분에서 대처가 미흡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니까 이 병원 측이 성형외과 교수님이 한번 보시겠다고 한다면서 아기 특성상 부분 마취와 수면 유도제를 사용할 수 있으니 금식해라 라고 전달을 하고 거의 한 2시간 동안 방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제보자 측에서 주장하시기론 방치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2시간이 지나도 성형외과 교수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제보자는 굉장히 마음이 상한 상태였는데, 2시간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병원 쪽에서 와서 성형외과는 너무 바빠서 시간을 못 내니까 응급의학과 교수님한테 가는 게 좋겠다 라고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보자 입장에서는 당시 병원 측이 2시간 넘게 아이를 방치를 했다.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렸는데 결국에는 봐주기로 했던 과에서 봐준 것도 아니고 뭐 더구나 뭐 흉터 남을 수도 있으니까 성형외과에서 봐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에서 성형외과가 2시간이나 기다렸는데 성형외과 너무 바쁘니까 응급의학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정작 가서 받은 조치는 피부 접착제로 판단되는 의료용본드로 치료를 받았다는 건데 오래 걸리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보해주신 분께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죠. 발생하면 안 될 사고인데 발생을 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병원의 대처도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해주신 건데 제가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도 제보자분이 좀 많이 마음이 상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는 그런 취재였습니다. 물론 의료계에 종사하면서 정말 노력해주신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의료기사님들 다 너무 감사한데 이런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